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2차 회의를 열고 예비 후보들이 제출한 재산 병역 등 각종 신상 자료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검증대에 오른 공수처장 예비 후보는 모두 10명인데요. 이 중에 국민의힘 추천으로 예비 후보가 된 석동현 변호사, 최근 SNS에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기관이라고 써서 논란을 부른 검사장 출신의 후보입니다.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석동현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글쎄, 유력한 후보를 모시지 않고 왜 저를 하는지 좀 의아했습니다. 뭐 유력하다 안 하다는 사실 따지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모두가 10분 다 훌륭한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어제 못 감기 때문에 조금 음성이 이상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금 제가 듣긴 괜찮습니다, 변호사님. 예, 다행입니다. 네. 네, 그리고 변호사님도 이번 그 고위공직자 예비 후보시니까요. 검증을 네. 위한 신상 자료를 다 내셨을 텐데요. 어떤 자료들을 주로 요구 받으셨습니까? 글쎄, 기간이 짧아 그런지 네. 자료가 많지는 않았어요. 네. 이 무슨 주민등록부, 재직증명서 이런 등등이었고요. 예. 조금 한 6가지인데 그 중에 약간 예민한 게 이제 세금 납부 증명원, 병적 증명서 정도? 네. 그 정도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럼 네. 변호사님은 이제 검사장까지 하셔서 검찰이나 법무부 내부 인사 검증은 거치셨지만 이렇게 외부에서의 고위공직 검증은 처음이시죠? 글쎄 이게 지금 검증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고요. 네. 이 정도 검증보다 더한 검증도 사실은 한두 번 겪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번에 앞서도 기간이 짧아서인지라는 말씀도 주셨고 병역이라든지 몇 개 민감한 자료 외에는 대단히 좀 평범한 자료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혹시 그러면 이런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 좀 더 철저한 이런 부분들은 좀 검증이 돼야 되겠다 느끼신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은 이제 첫 단계니까 네. 아무래도 추천위원회 입장에서 예컨대 후보들 중에서 또 조금 더 압축돼서 추려지면 네. 더 세밀한 검증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현재까지의 내용 가지고 제가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처음에 내면서도 저는 지금 현재 얘기하는 재산 병역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나중에 결국 그 청문회 이럴 때에도 또 어쨌든 신변 사항이 또 평가가 되니까 말이죠. 네. 그러면서도 저는 왜 당신이 지금 공수처장의 추천을 수락을 했나? 예. 왜 공수처장이 되려고 하나? 또는 공수처의 어떤 그 현재 역할, 기능에 대한 이렇게 평소의 생각 이런 부분을 적어내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위원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우선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야당의 추천 예비 후보를 수락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기관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당이나 이쪽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야당 일각에서도 그런 말씀은 조금 지나치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좀 있었는데 이 말씀의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제가 이제 이 표현 과정에서 좀 성급했다, too early, 조금 일렀다는 생각은 스스로도 좀 합니다. 예. 하는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 이미 이제 엎질러진 물이고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이 공수처에 대해서 작년도에 여당에서 그렇게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할 때부터 참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도 참 가능치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것만 꼭 뽑아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옥상옥이라든지 대표적인 것만 좀 뽑아 주신다면 한두 가지만. 네.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니까 우리 표현님도 알다시피 이게 여야 간에 어떻든 다른 이유를 다 떠나서 국회에서 여야 간에 어떠한 논의를 거쳐서 법이 통과되면 그 자체로 이제 적법성, 정당성까지 다 부여가 된다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패스트 트랙은 알다시피 작년도에 이유가 어디건 간에 네. 그러한 특별한 과정으로 상정이 되고 통과까지 되는 과정에서 네. 이를테면 이 법의 내용에 대한 축조 심의, 내용에 대한 토론이 저는 없었다고 이해합니다. 네, 사실이고요. 그런 그 상황이 아니었었죠. 예, 그러다 네네. 보니까 예. 상황이 어떠하건 저는 참 안타까웠던 게 네. 저렇게 거창한 법을 만들면서 만들겠다는 사람도 이를테면 그런 법안 내용에 대한 제대로 국민적 이해 설명도 없고 그러니까 뭐 아주 단편적인 그 말하자면 이 추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만 할 뿐이고요. 네. 야당은 더더욱 근본적인 반대를 하는 구도가 되다 보니까 그 내용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었죠. 예, 네.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 내용을 말하라면 이런 겁니다. 뭐 옥상호 이런 추상적인 얘기 빼고요. 네. 지금 이 공수처법에 그 제가 괴물이라고 이 표현이 좀 투얼리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네. 그러면 왜 이거를 괴물이라고 보느냐? 저는 공수처장이 될 분들은 어쨌든 이러한 기관의 성격, 위치, 기능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네. 이제 첫 출발하는 기관입니다. 여러 가지 우려 속에 첫 출발하는 기관이고 네. 그런 점에서 제가 보면 말이죠. 우선 수사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요. 대통령에서부터 고위공직자라지만 고위공직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네. 대통령에서부터 우리나라 모든 상급 이상 공무원이 수사 대상이죠. 또 이게 지금 시민단체에 고발 하나면 그 대상자 누구라도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죠. 네. 또 검찰은 기존의 검찰은 물론 뭐 검찰이 잘못하는 일도 참 많지만 어쨌든 오랫동안의 그 중에서 일선에서 무슨 수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예컨대 우리 표현도 아시지만 어느 정도의 그 상하 위계 속에서 그래도 내부 통제라도 되는데 공수처가 뭘 한다고 했을 때 좀 민감하고 이런 수사를 했을 때 과연 난 내부 통제 수단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들고요. 네. 거기다가 공수처가 일단 만들어지면 잘하든 못하든 오랫동안 여기 우리 형사사법의 수사의 축을 이루은 우리 검찰은 그 기능이 특히 부정부패 수사는 제가 볼 때 이제 못한다고 봅니다. 하위 공무원들 수사하는 거 외에는 하위 공무원은 또 경찰이 수사할 거고요. 등등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순기능으로 작용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만 네. 그런 역기능, 부작용에 대해서 네. 저는 우려하는 것입니다. 네네. 뭐 변호사님 우려 충분히 뭐 들었고요. 반대로 공수의 필요성을 주장하시는 분들 그런 이야기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7811님께서 공수처 설립 취지 자체에 반대하시는 건 아니시죠? 공수처장 후보이신데 그럼 어떤 공수처 모델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도 주셨고요. 어쨌건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네. 저는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좌우 진보 보수 혹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어떠한 국가의 중요한 기관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쟁적 요소가 없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무적 요소가 없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현재의 정권 담당자나 현재의 야당은 언제까지나 여당이고 언제까지나 야당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이 법의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네. 저는 뭐 여기서 뭐 법안을 강의할 생각은 저도 없습니다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표현님. 표현님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이 사법에 대한 소양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법에 보면 감히 대통령에서부터 말입니다. 네. 산부 요인 국무총리 장관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뭐 명실공히 모든 공직자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요. 변호사님, 저희 너무 죄송한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변호사님의 발언을 두고 친일파 후보다 이런 비난글을 올렸고 변호사님은 사실 여기 좀 해명하실 필요가 있지 않으십니까? 취지가 좀 다른 저는 있으시잖아요. 당연히 해명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네. 어떠한 무역 규제 등등으로 해서 일본에 대해서 뭐 죽창가를 부르고 일본 뭐 상품 불매 운동을 하자고 일본에 대해서 아주 전투 모드로 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한반도 외교의 안보 환경도 그렇고 우리 경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본과 네. 필요한 필요한 부분은 협력을 해 가야 되는 관계인데 일본이라 해서 무조건 그런 식으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안 맞다. 네. 협력할 거면 협력하자는 것이고요. 예예. 얼마 전에 유명한 작가 한 분도 일본에 유학하면 뭐 토착 외구다, 민족 반역자다 말씀하셔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아. 일본에 유학한 많은 분들은 갑자기 민족 반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도 자신의 표현이 왜곡 보도됐다 하고 좀 억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겁니다.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것이 왜곡이기를 저도 바라고요. 저 역시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닥치고 치일이 아니라 네네. 협력할 부분에 협력하자는 것이었고요. 그러한 지금 우리가 일제 감정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하고 예. 때로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한반도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일본하고는 어쨌든 뭐 원튼 원치 않든 현실적으로 협력을 해 가야 된다는 그런 스탠스에 네. 서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 일본과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시잖아요. 그렇죠? 예, 때로는 협력도 네.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네. 그러면 일본은 노 재팬 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그 친일파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지나치다 이런 말씀을 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총재 예. 지사께서 예. 그분이 공수처장 심사위원장입니까? 나는 그래서 그분이 왜 갑자기 저가 공수처장으로서 역량이 부족하다, 그 사람은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군말 없이 가만히 있겠습니다. 근데 친일파 공수처장 후보 그러니까 이것은 그건 제가 문제 제기하기로 치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신공격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인신공격일 뿐만 아니라 왜곡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대통령 지지도 선두권을 달리시는 분이 그런 부분으로 알겠습니다. 너무 자극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공수처장 예비후보 석동현 변호사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